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우리 몸 안의 의사를 다시 깨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내 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하루 이틀 잠 못 자도 뭐 괜찮겠지, 다음에 자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면역을 복구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고치고 몸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밤새 몸을 지키던 면역군들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도 계속 느려지기도 하고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던 방어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운 것 같은 뭐 이런 증상들 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분명해집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고 작은 염증이 잘 낫지 않고 몸의 회복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잠이 최고의 면역제인지, 왜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병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지 연결고리를 함께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잠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을 되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마다 자꾸 깨서 깊이 못 잔다는 이야기들,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들, 감기에 막 너무 자주 걸린다는 거, 하루 종일 또 피곤하다는 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자야 되는 경우, 아침마다 얼굴이 막 붓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고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막 피곤하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막 이렇게 지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사실은 수면 부족으로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세 가지 차원에서 무너집니다. 첫째, 면역세포가 활동이 저하됩니다. 수면 중에 NK세포와 T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잠들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결국 이 활동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즉 몸속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항체 생성이 감소합니다. 수면은 감염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기에 결국 잘 걸리게 되고 회복도 늦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염증과 독소가 증가하게 돼요. 수면은 몸의 해독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간과 신장이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혈액을 맑게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해독이 멈추고 피가 탁해져서 염증이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 면역은 더 약해지고 만성 질환들과 암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 면역학 권위지죠. 네이처 리뷰즈 이뮤놀로지 2010년 논문을 보면은 이 수면 부족이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고 감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 연구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데 단 하룻밤 수면 부족만으로도 NK세포 활성이요 평균 28%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즉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이 아니라 면역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하나의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만난 50대 암 환자 한 분 또 생각이 나는데요. 항암 치료를 잘 마쳤지만은 치료 이후에 가장 힘든 건 이분도 잠이었습니다. 밤마다 막 뒤척이고 새벽엔 자꾸 깨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또 이 안에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잠을 못 자는 것 그 하나가 모든 회복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매일 밤 한 10분이라도 손발 끝을 부드럽게 자극 한번 해주자. 혈액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를 통해서 혈류를 확 열어주고 몸이 긴장해서 풀리도록 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억지로 막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호흡에만 모으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 생각을 멈추고 숨결에 집중하다 보면 몸이 알아서요 잠을 불러옵니다. 몇 주가 지나고서 이분이 이제 다시 찾아왔는데 이때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이렇게 번져 있었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정말 잠이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아침에도 덜 피곤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많이 이렇게 한결 편안해졌다는 얘기를 하세요. 결국 잠이 돌아오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묘석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고 염중 수치가 또 점점 안정되게 되었고 몸은 스스로 치유의 속도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상담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요. 저는 약이 아니라 잠이 약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수면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우리 몸 안에 의사를 다시 깨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잠이 회복되는 순간 몸은 다시 살아나고 면역은 다시 싸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유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우리 몸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면 부족은요 정말 단순한 피곤 아니에요. 내 안의 의사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손발 차갑고 늘 잘 붓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아침에도 잘 피곤하고 작은 상처가 낫지 않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면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자려 하기보다는 생각 내려놓기, 하루 10분 호흡으로 몸과 마음 풀기, 가족과 함께 보살관 치약 마사지로 손발 끝을 자극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깊은 잠을 부르고 수면은 다시 면역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밤에 면역이 살아나는 깊은 잠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건강할까요? 저는 7시간을 잤는데도 왜 아침마다 이렇게 피곤할까요? 우리는 흔히 수면을 이 산술적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7시간은 자야 된다. 8시간은 뭐 이상적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성인의 경우 7, 8시간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것은 몇 시간을 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잠을 잤느냐입니다. 재활요양병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잠이 8시면 다 불이 꺼져요. 그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불이 켜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자잖아요. 근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이것은 아마 잠의 어떤 회복의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은 푹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푹 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자는 방법이 리듬이 무너진 거거든요. 이걸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여튼 이 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수면 시간과 숙면의 어떤 기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푹 잘 수 있는 수면 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병원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 막 7시간, 8시간 막 잤는데도 왜 이렇게 아침에도 피곤하냐? 또 이렇게 밤에 자주 깨냐? 깊은 잠으로 우리가 왜 못 자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발 차가운 거, 숙면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거, 숙면을 못해서 하루 종일 피곤한 거, 마음은 늘 불안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거. 사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병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몸의 경고입니다. 결국 숙면이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평균적으로 7, 8시간이 수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적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또 너무 많으면 대사성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하지만 자연주의 시설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숙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숙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하면은 숙면입니다. 반대로 일어나자마자 뭔가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은 숙면이 안 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기분이 상쾌하고 막 행복감이 몰려온다면 이건 숙면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건 불면입니다. 즉 기상 직후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숙면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수면에 대한 연구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수면 연구 대표 학술지인 저널 오브 슬립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 2020년 연구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하게 되면 NK세포 같은 이 면역세포의 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즉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예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우리가 깊은 숙면 단계에 들어가면 이 수면 주기의 한 약 20에서 25% 정도에 딱 들어갔을 때 뇌는요 마치 청소부처럼 하루 동안 쌓여있던 이 노폐물과 어떤 염증 물질들을 말끔히 다 치워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기억력이 유지되고 치매나 신경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단순히 오래 잤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숙면을 했을 때만 몸과 뇌가 진짜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이거 뭐라고 그랬죠? 자연치유라고 그랬죠. 자연치유의 시선으로 보면은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안에 의사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치우고 상한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것. 이 모든 일이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은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야지라는 집착이 오히려 긴장을 만듭니다. 그저 호흡에 머물고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나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나요?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쉴 틈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더 지친 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회복은 단순히 쉬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깊은 잠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1시간 전 정도에 불빛을 좀 가려주는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는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고요. 또 잠자기 전 10분 정도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호흡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생각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모세혈관 지압 마사지고 이 작은 실천이 깊은 숙면을 부르고 숙면은 다시 내 안의 의사들을 깨워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수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최고의 자연 치유제입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은퇴학교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좀 단순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내 안의 의사들은 밥상에서, 호흡에서, 수면 속에서 깨어난다라는 거죠. 과로와 수면 부족, 잘못된 음식, 막힌 혈류는 모두 내 안의 의사들을 잠들게 합니다. 반대로 진짜 음식을 먹고 깊은 호흡을 하고 숙면을 취하면 내 안의 의사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직접 경험한 치유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작은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치유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끼 식사, 오늘 10분의 호흡, 오늘 밤의 깊은 숙면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그 의사들이 다시 깨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